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벌써 올해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 지지도도 한 50%에 달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보시면요. 네. 어쨌든 역대 정부를 보면은 집권 4년차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국정을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떠나서 좀 단임제 대통령제의 그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레임덕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권력 누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 말기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최대한 방어를 하고 또 예방을 하고 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이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고 뭐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킨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상 대권 행보에 들어간 거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임덕은 이제 뭐 구조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차기 미래 권력이 이제 시동을 걸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비례해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제를 잠재적인 어떤 대권 후보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뭐 나름대로 자제들 하겠죠. 지금도 뭐 요란하게 뭐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레임덕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시기쯤 됐을 때 잘하지 않으면 권력의 누수가 생길 수 있고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 정말 그때는 큰일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하시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87 체제라고 하죠.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역대 정부가 늘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거고요. 뭐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인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 한나라당에서 특히 이제 개헌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개헌을 꺼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개헌은 사실 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적인 또 관심이 없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고 지금 민생 문제가 이제 국민들의 주 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이제 추진할 그런 여건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는 박근혜 전 대표 얘기와 좀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개헌 문제에서는. 박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그게 지금 뭐 저는 현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호 특임장관이나 이제 친이계 쪽에서는 좀 이달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한나라당 내에 어떤 좀 통일된 개헌안을 내고 싶다 이런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요. 뭐 친이계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뭐 저는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뭐 이제 지도부 몇몇하고 이재호 장관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논의도 할 수 있지만 특히 개헌 같은 것은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당내 논의도 안 하고 밖에서 논의를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뭐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뭐 그게 별로 진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지금의 정부가 잘해야 그 여당이 재집권을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당이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거꾸로는 아니고 당정이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룰라 효과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가 끝까지 높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해서 이제 민심을 얻고 가면은 뭐 레임덕도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정권 재창출도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이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권 말기 가면은 그건 이제 민심과 다르게 가는 방향이 나오고 또 그 민심을 또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뭐 좀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음 총선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또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제가 직접
예.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죠. 어렵죠. 그래서 요새는 의원들이 다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회는 예.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글쎄요, 저는 국정 지지도하고 참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저는 참 요새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국정 지지도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는 요새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다 집전화로 하는 건데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국민의 15%만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예. 성향인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현실 판단을 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처럼 큰 이제 우리가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정부나 혹은 뭐 당의 지도부에서 하는 일들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그럼? 정부에서 하는 일이 네, 정부나 뭐 지방자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 이런 것들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도 그런 하십니까?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비리가 생긴다든가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 저 여러 가지 민심에 역행하는 일들이 가끔 나오는데 특히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가 이제 잘못될 때 그게 굉장히 민심이 나빠지고 이제 지역 현장에서 유권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죠. 네,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아이고 참 인사 때마다 우리나라는 좀 몸살을 앓는데 예. 기정부 들어서 글쎄요 이제 대체적으로 무난했는데 몇 가지 또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당대표를 뽑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뭐 또 최고위원이시고요. 어떻습니까? 안상수 대표가 이제 최근에 잇따른 말실수로 인해서 참 곤혹스러웠는데, 지금 현재 당 지도부시긴 하지만, 당 지도부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니 좀 지도력의 부재다, 지도력의 혼란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또 예.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인터뷰할 때 뭐 대안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대안이 없다면 그게 창피한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지금 한나라당의 현주소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대안이 없습니까? 복잡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당분간이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안은 계속해서 안상수 대표 체제로의 현 지도부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제 몇 가지를 건의를 드렸는데, 첫째 한나라당이 이제 젊어져야 되고, 한나라당이 또 민주적으로 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이 더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앞서 얘기하셨지만 당이 국정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년 총선 대선에 이제 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선거만을 의식한다고 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선거라는 게 이제 민심을 얻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민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번 이제 전당대 이제 그 정책위원을 비롯해서 이제 젊은 뭐 삼선 재선 의원분들도 나오셨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이제 잠재적 대권 후보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표,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 이 정도인데 그 외에 정책위원을 포함하여 이런 다른 어떤 좀 젊은 세대의 어떤 의원들이 좀 대권에 도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몽준 전 대표를 예, 빼셨네요.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또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진짜 그런 이제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모르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이제 대선 주자군이 많다는 것은 이제 좋은 일입니다. 예.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적절히 경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외연도 넓힐 수가 있고. 또 국민적인 이제 관심을 또 끌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위원도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의 민심의 그 향배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나라당은 영남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외연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선 주자가 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과 권위적인 그런 행태를 배격해야 되고요. 예. 꼭 나이가 젊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30, 40대 그 문화와 랭귀지에 맞는 정책과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정책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우파적인 정책보다는 예. 이제 친서민, 중도 실용적인
소위 말해서 중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당이 젊어져야 된다 또는 이제 중도 개혁이란 이런 어떤 말은 사실 민간인 사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기를 하셨고 지난해부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해결돼서 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유야무야 덮고 가는 분위기 같아요. 갑자기 거기다 민간인 사찰을 또 결부지니까 예. 저는 사실 그 문제를 제가 뭐 부각 주장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근데 저는 이제 세상 일이 덮고 감추고 미루고 가다가는 결국 다 이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예.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럼 더 이상 이 문제는 이제 더 얘기를 꺼내시지는 않으실 생각인가요? 저는 또 이번 청문회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인사청문회에서 예, 예. 예. 중도 개혁 노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복지나 혹은 대북 정책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한나라당의 기조가 또 애매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기조라는 게 항상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또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대북 정책이라는 게 이제 한나라당 정책은 사실 지금 실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정부는 어쨌든 좀 강경 일변도였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대통령께서 연말에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되지만 대화 노력도 병행하겠다. 뭐 그 바람직스러운 방향 전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유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대화의 담을 딱 쌓고 있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절히 잘 또 활용하고 또 매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